과연 전생이란 있는 것일까? 마치 환상이나 착각처럼 때로는 정신병적 발작 증세처럼 취급되는 전생에 대한 기억. 이를 증명할 만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참뿌라는 이들 중 한 명.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마을에서 최면 카운슬러인 모레이 번스타인이 루스라는 여인을 상대로 역행 최면을 걸어 그녀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의 최면은 루스의 기억을 역행해 전생을 알아내게 됐다. 바람기 있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루스의 전생은 심각한 수다쟁이의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사귀는 불성실한 여인임이 밝혀졌고, 그 업으로 인해 현생에는 거꾸로 남편의 바람기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버지니아 대학의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 결과도 흥미롭다. 프라카시는 남부 인도 체타라는 도시에 사는 가난한 직공이 아들이었다. 그는 3, 4세쯤부터 비몽사몽간에 길거리로 나가 자신이 코시카란에 있는 보라나스가의 니르마르라고 했다. 양치는 아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했으나 결국 아들의 뜻대로 10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코시카란에 데려갔다. 보라나스가는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기에 부모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였으나 뜻밖에도 가족들은 그들을 반겨주었다. 그리고 프라카시는 들어가자마자 집 주인에게 아버지라면서 와락 안겼다. 그리고 자데슈 형, 수리마티 누나라면서 가족들의 이름도 알아맞혔다. 프라카시는 전생에 자신이 썼다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5년 전 천연두로 죽은 차남 니르마르의 방이었다. 한참 방을 둘러보던 프라카시는 니르마르의 장난감을 집어들더니 내 거다라면서 소리쳤다. 우리나라에도 전생 체험의 기록이 남아있다. 대성인이라 불리는 진묵대사는 조선 명종 때 스님으로 선과 교의 밝은 청정 비구 스님이었다. 진묵대사의 일생은 유난히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았다. 진묵대사는 전북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에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 불심 깊은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다. 그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전주 서방산 봉서사에서 생남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영롱한 구슬이 떨어지더니 차차 변하여 부처의 모습이 되었다. 부인은 그 부처에게 절을 하다가 잠이 깼는데 그때부터 태기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진묵대사의 아명은 이록이었다. 진묵대사는 7세 때 모친을 졸라 봉서사에 들어가 해영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미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수행을 시작했다. 어느덧 발걸음은 창원 마산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평소 진묵대사를 흠모해 오던 한 여인이 대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는 운수행각을 멈출 수 없어서 호련히 떠났다. 이를 한탄하던 여인은 시름이 깊어 얼마 후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전주의 대원사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대사 앞에 마산포 여인의 환영이 나타났다. 전생에 자신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다 생각했던지 그녀는 제가 이번 생에는 남자의 몸으로 환생해 시봉코자 찾아갈 테니 받아주세요 라고 했다. 이튿날 대사 앞에는 마산포에서 왔다는 15세의 기춘이란 소년이 시봉을 허락해달라며 큰 절을 올렸는데 생김새가 여인과 똑같았다. 진묵대사는 백겁이 지나도 인연을 만날 때는 자신이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그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의론 없는 전생 이야기. 옛날에 사막 지방에서 소, 낙타나 말의 상품을 싣고 먼 곳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영리하고 또 한 사람은 우둔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500대의 수레의 상품을 가득 싣고 장사를 나설 준비가 되어 출발하려고 할 때 영리한 청년은 생각했다. 1000대의 수레가 함께 출발하면 길도 좁고 소가 먹을 풀도 모자랄 것이다. 누가 먼저 출발할지를 정해서 장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영리한 청년은 우둔한 청년에게 먼저 가겠는가, 뒤에 가겠는가 하고 물었다. 우둔한 청년은 먼저 가면 풀도 새 풀이고
소도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명한 청년은 반대로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해질 것이며 풀은 새로 나서 연할 것이고 파놓은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물건값은 정해진 대로 팔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먼저 출발한 우둔한 청년이 얼마 가지 않아 귀신들이 사는 아주 어려운 곳을 지나게 되었다. 붉은색, 푸른색 연꽃과 수련으로 장식하고 진흙과 물을 뚝뚝 흘리며 수레를 타고 나타나서 저쪽 푸른 숲 뒤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어리석은 청년은 물을 실은 독을 모두 깨어버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물은 보이지 않고 사람과 소가 마실 물이 없어 힘없이 누워서 자고 있을 때 귀신들이 나타나 소와 사람을 모두 잡아먹었다. 한편 영리한 청년은 한 달 반 만에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물통에 물을 가득 싣고 출발하여 귀신들이 사는 어려운 곳에 이르렀다. 역시 귀신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나타나서 저기 푸른 숲 줄기에는 늘 비가 내리고 물이 있으니 물을 비우고 가볍게 가십시오 하였다. 현명한 청년은 여러 일행을 모아놓고 물었다. 비가 내린다고 하였는데 비바람과 구름과 번갯불을 본 사람이 있는가? 또 천둥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물을 버리고 지치게 하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다. 한 방울의 물도 버리면 안 된다고 이르고 얼마쯤 갔을 때 어리석은 청년이 몰고 가던 수레와 사람과 소의 뼈가 널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현명한 청년은 모든 짐을 정리하여 수레에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물건은 좋은 값에 팔았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고양이의 전생 이야기. 어떤 숲속에 큰 몸짓을 한 대장 쥐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쥐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때 승냥이 한 마리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 쥐들을 속여 잡아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승냥이는 동쪽을 향해 입을 벌리고 외발로 서 있었다. 먹이를 찾던 대장 쥐는 승냥이에게 물었다. 왜 한 발로 서 있습니까? 내가 땅에 네 발을 딛고 서 있으면 땅이 버틸 수 없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바람을 먹고 살아갑니다. 동쪽을 보고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에 예배하려고 함입니다. 대장 쥐는 덕이 있는 이라고 생각하고 쥐들을 이끌고 승냥이에게 봉사하였다. 그런데 승냥이는 그때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쥐들을 맨 뒤에서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쥐들을 이렇게 잡아먹자 쥐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쥐들이 사는 집이 넉넉하게 느껴질 정도까지 되었다. 어느 날 대장 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승냥이를 의심하게 되었고 맨 뒤에서 승냥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때 승냥이가 대장 쥐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었다. 이때 대장 쥐는 법을 표방하여 남 몰래 악을 범하고 믿게 하여 속이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승냥이 머리를 덮쳐 죽게 했다. 그 후로 쥐들은 걱정이 없어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